그런 팁도 좀 안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돌팬티 트레이더 준돌입니다. 일단 이번 한 주는 트럼프의 말에 따라 코스피가 통째로 흔들린 한 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세 가지 핵심 이슈로, 첫 번째로는 역시나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입니다. 4월 1일 새벽 트럼프가 소셜을 하나 올렸죠. 이란에서 먼저 휴전 요청을 해왔다는 소셜을 올린 뒤로 나스닥은 급상승을 하였고, 그 여파로 국내 증시 역시 거의 모든 종목들이 갭 상승을 하여 시작을 하고 분위기를 이어가서 장 막판까지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오전 10시 트럼프의 중대 연설이 있다는 스케줄이 잡히며 많은 찌라시가 돌았는데, 그 연설에서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찌라시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은 종전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연설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연설이 시작된 후 트럼프는 이란에게 이런 말을 했죠.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증시는 급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증시의 처참한 외국인 수급 현황입니다. 이번 한 주에만 13조 원이 넘는 주식을 매도하고 역대급 탈출을 보여줬는데요. 굳이 이유를 따지자 보면 전쟁 확산 공포와 고유가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는지 수급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상태이고, 삼성전자는 다음 주 4월 7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이 중동 리스크가 글로벌에서 가장 큰 핫 이슈로 자리매김돼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국내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을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준돌이의 위클리 리뷰를 좀 들어봤고요. 트레이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는 트레이딩 하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시켜줬고,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줄든 외국인이 매도를 하든 우리는 매매할 종목이 나왔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월화수목금 매매를 보면 무리하게 해지주에 종가 베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수급 보고 과투매 보고 증시 상황 보고 매매를 했더라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해지주가 전쟁이 첫 터졌을 때 흥하해운 정도의 첫 파동 상승 시 밀리면서 프로그램 들어오면 그때 한번 종가 베팅 할 만하다고. 근데 그때가 지나면 이 해지주 종가 베팅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더라도 비중을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시의 방향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상방이란 말이에요. 종착지는 상방인데 잠깐의 이슈 때문에 흔들리는 거, 그것 때문에 하방을 베팅을 한다?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번 주도 보면 커뮤니티에서 보면 뭐 종가 베팅을 이제 안 한다, 종가 베팅이 홀짝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떨어지면 이건 기회고, 이번 주에 증시가 지수만 보더라도 과대 낙폭이 심했고, 전 3월 3일, 4일 그때 저점을 건드리는 그런 투매가 나왔는데, 그 구간부터는 미수신용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아가면서 반등에 매도를 하는 전략, 이것도 제가 아침 장전 시황에 이걸 올려드렸습니다. 미수신용을 사용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무리하게 베팅, 미수신용 베팅, 그리고 해지주에 올빵 베팅 했던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왜 깡통을 차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만 보더라도 제가 저번 주에 무포로 넘어왔잖아요. 무포로 넘어와서 월요일 아침 9시 장 전에 한 8시 55분, 8시 56분 이렇게 시장을 보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초가 하락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제가 종목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시초가 베팅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시초가 베팅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과하다. 그럼 뭘 하냐, 전일 양매수 수급이 들어왔던 대우건설을 그냥 9시 시초가에 그냥 걸었어요. 그럼 시작하자마자 땡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전날 기간 수급이 훌륭하게 잘 들어왔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시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수익 챙기고 바로 못 가길래 일부는 또 본전에 던지고 대응하고, 또 그날 수급 들어온 종목들 3천당 제약이라던가 종가 베팅해서 장중 슈팅 나오는 거 다 이제 수급과 시황과 일봉 위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분산 베팅을 하니까 그날도 한 2,800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회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선택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해지주에 종가 베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고, 해지주에 수급이 들어왔다, 해지주가 하락할 때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다, 뉴스 이슈가 또 새롭게 터질 것 같다, 저는 아니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지주의 종가 베팅은 글쎄요, 이것만큼 홀짝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화요일, 수요일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회를 다 줬어요.
이런 애들 타점이고 뭐고 그냥 시장 과하락에 그냥 모아가다가 매도를 하면 되는 구간이라서 저나 준돌이나 그 구간에서는 지수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을 베팅을 해서 수익을 잘 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SK오션플랜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SK오션플랜트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좋은 종목의 특징들을 아주 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목을 저는 마지막 날, 마지막 타임에만 딱 한 번을 샀습니다. 왜냐? 지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단일가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얘를 분할로 모아서 매도하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이번 주 어차피 지수가 흔들리는데 3일 뒤에 풀리는 거 마지막 날 그냥 한 번만 딱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팁도 좀 안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수 상황 이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이란 전쟁이 뭐 한 달이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이슈들 너무 식상해요. 근데 트레이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민하게 매매를 하려면 지수 상황이 앞으로 며칠 동안 또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돈을 쓴 종목들, 외국인이 산 종목들, 기관이 산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까? 얘네들은 어떻게 눈치를 보고 종목을 컨트롤할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목요일날 수급 보고 베팅을 해서 수익을 챙긴 것들이 또 있어요. 지금 종목이 생각을 안 나는데 제가 영상에는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돌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일단 개별 이슈로 가장 강했던 펄어비스를 매매를 몇 번 했고요. 그리고 강한 수급과 대금이 들어왔던 애경케미칼을 매매를 몇 번 했습니다.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나프타 관련주로 다들 해지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고유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지주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증시를 보면서 확인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전 같은 경우만 해도 원유가 오르면은 증시가 내려가고 원유가 내려가면 증시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원유가 올라도 증시가 오르고 하는 현상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유가는 그냥 뉴 노멀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 애경케미칼을 해지주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종가 베팅을 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이 있겠고 태양광이 있겠고 이런 것들이 다 재생에너지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재생에너지 관련주에서 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 하나솔루션, 삼성 E&A, DLENC 등을 매매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 RFHIC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동 리스크가 발현되어 있는 가운데 방산과 통신이 함께 엮여 있는 종목인데 신고가 구간에 대금이 많이 터지고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였는데 이 종목이 넥스트에서 공시를 띄우면서 투매를 일으키려고 하는 느낌이 오길래 종배를 했던 물량들을 다 털고 마지막에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고 넥스트 장 막판에 다시 매수를 하여 넘어와서 수익 실현하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같은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가를 크게 흔들릴 공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종목을 홀딩을 했습니다. 그냥 심약 개미들이 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준돌이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응을 하고 비싸도 이따가 확인하고 다시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종가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지수 상황은 좀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시장의 기회는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 유동성이 조금은 약해졌어요. 그런데 시장의 기회는 지금 차고 넘친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지주에 종가 베팅 몰빵 한다던가 말도 안 되는 종목 사서 몰빵 베팅 한다던가 그리고 이벤트일 때 종목을 보유한다던가 이런 기본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지만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비중 조절하고 당연히 시간대 매매를 지키고 당연히 내가 원칙 손절을 지키면서 매매를 한다면 지금은 수익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이번 주 매매가 힘들었다면 내 매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바라겠고요. 그리고 4월 2일 그 트럼프가 그 중대 연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모든 종목을 분할 매도를 안 하고 다 홀딩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틀린 매매입니다.
그런 큰 정말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일단 분할 매도를 좀 해놓고 기다리는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모든 종목들을 다 홀딩을 하고 기다리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매매입니다. 여러분, 이벤트가 장중에 있었던 거는 정말 행운인 거예요. 이게 오버나잇 시간에 있었더라면 저희는 이제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오버나잇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맞고요. 두 번째로는 장중에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이때는 정말 짧게 매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따라 하다가 계좌 깡통차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가 장기간 롱런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이벤트 기간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 차라리 기다리면 또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매매 화이팅 하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